자, 모집단과 평균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단원의 이름이 통계적 추정이고 그 중에서도 모평균을 추정한다. 그러니까 모분산하고 우리가 분산을 추정하면 표준편차를 추정할 수 있잖아. 당연히 분산이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니까 추정할 텐데 분산을 추정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고 그거는 대학교 수학 중에도 통계학을 전공해야지 하는 거라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거야.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 용어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거든. 근데 사실은 내용은 진짜 3개밖에 없어. 근데 용어가 많아갖고 힘든데 그러니까 만약에 용어가 좀 헷갈리면 그냥 나는 이 내용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리네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내도 전혀 문제 없는 부분이거든. 그럼 이게 일단은 처음에는 뭘 해보냐면 자 우리가 A가 있는데 이 A를 모집단이라고 불러. 근데 얘를 만약에 얘의 평균과 분산과 뭐 표준편차를 안다면 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안다 치자 알겠지? 그러면 추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모르는 거야. 얘를 모르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그럼 모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하면 되겠노? 조사하면 되지, 맞지? 근데 조사를 하려는데 모집단이 인원이 너무 많아. 모집단이 구성이 너무 많다고.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지지율을 조사할 수 있겠나? 전 국민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당장 응답을 해준다고 하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너네 알겠지만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는데 인구조사하는 기간이 거의 한 2달, 3달 동안 하거든. 맨날 집에 돌아다니더라 그 사람들. 그 2020년도에 했다. 그때 코로나 때. 나 분명히 집에 자고 있었는데 초인종누가 누르더라고. 그래갖고 이갑수 맞냐니까 맞다니까 누구냐 하니까 인구조사 한다. 너희 집에도 왔다고. 근데 너가 학교 갔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조사 다 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인데 전수조사는 하면 제일 좋지. 근데 전수조사는 단점이 너무 많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고. 그다음 조사는 뭐 공짜로 하나. 돈도 많이 들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전수조사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자면 스무비가 건전지 회사를 만들었어. 건전지 회사. 근데 스무비 네가 만든 건전지는 지금까지 나온 건전지의 수명의 100배래. 100배.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다 100배래. 근데 그럼 스무비 성공하겠나 실패하겠나? 네가 지금 만든 건전지는 지금까지 나온 건전지의 수명의 100배래. 100배. 그럼 니는 핸드폰 충전하면 요즘 하루밖에 못 쓰잖아. 막 계속 하면 하루 이틀이니까 니 100배니까 한 번 충전하면 니 100일 동안 쓴다고. 그럼 니 성공하겠나? 대화가 안 통하나? 성공하겠나? 안 하겠나? 근데 니가 망했게. 왜 망했을까? 응? 전수조사하면 망하잖아. 팔 건전지가 없잖아. 네가 건전지를 10,000개를 만드는데 10,000개를 다 조사했다고. 그러면 10,000개에서 수명이 지금까지 100배라는 거 증명되는데 언제 네가 팔 건전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먼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전수조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한 게 있어. 그때를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거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있을 때 조사 대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조사 대상을 X할 때 이게 우리가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불러. 얘는 뭐야? 조사 대상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럼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하면 X의 평균이니까 이건 모평균이 돼. 이걸 모평균이라고 불러.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에서 분산을 구해. 그럼 이걸 모분산이라고. 아직은 틈이 좀 있다네. 여기 띄워놨으니까. 그럼 세 번째,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걸 표준 편차라고. 자, 평균은 간단하게 m이라 표시하고 표준 편차는 간단하게 뭐라 표시한다 했지? 이렇게 시그마라고 표시한다 했잖아. 그래서 모분산은 시그마고 이건 거야, 맞지? 그럼 쟤를 만약에 다 조사할 수 있으면 이거는 뭐 베스트지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지. 근데 얘를 다 조사 못 하니까 우리는 얘들을 샘플을 한다고, 표본을 부른다고, 표본.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표본 조사. 그래서 표본 x1을 딱 뽑았다 치면 사실 표본은 한 번만 뽑지는 않아. 표본을 여러 번 뽑아. 그러니까 한 번 뽑고 조사하고 또 다시 한 번 뽑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 표본을 뽑을 때 우리가 그 복원 추출로 표본을 뽑고 원래 복원 추출. 그러니까 뽑고 나서 조사하고 다시 다 넣고 또 다시 뽑고 나서 조사하고 이렇게 다시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아. 자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맞지? 그럼 뽑고 조사하고 다시 넣었다고 그게 똑같은 게 뽑힐 가능성은 있겠나 없겠나? 거의 없지.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 복원 추출 안 해도 크게 차이는 없다. 왜? 모집단이 엄청나게 클 경우는 그거는 이제 여기 적혀져 있거든. 그런 거는 그런 뜻인데 결국 우리 모집단이 엄청 클 때는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 표본인데 표본 1, 표본 2 점점점에서 표본을 이렇게 앵겨 뽑았어. 그럼 이렇게 보면 요 하나의 이제 표본 평균을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표본 평균을 기호로 표본에서 과하면 이게 표본 평균. 아니 표본 평균 좀 있다 하자. 그냥 과한 건 나중에. 이게 첫 번째 x1 요렇게 말하면 얘가 표본 평균이 알겠니? 요게 표본 평균이야, 알겠지? x만 하면 x1만, 그러니까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이다 이런 뜻이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표본 분사는 표본의 표준 편차는 대문자 x라고 그랬거든. 그럼 대문자 x는 이건 표본 표준 편차야. 그럼 대문자 x의 제곱은 이건 뭐야? 표본 분사는 될 거야. 알겠니? 그럼 자료를 만약에 표본을 n분 뽑으면 저런 것들이 n개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럼 일단 배우는 게 우리가 결국은 이 표본들 가지고 얘를 뭐 하는 거야? 다시 하는 거 이걸 추정이라고. 알겠니? 이걸 추정이라는 거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게 추정인데 추정은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상현이가 오늘 씨발 족같다 하면서 계속 욕을 해. 계속 욕을 해. 애가 계속 욕을 하고 계속 짜증을 내. 알겠지? 그럼 저 새끼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해버리면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오늘만 빡친. 아니죠. 제가 왜 욕을 했을까를 알아봐야죠. 제가 왜 욕을 하고 제가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을까를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욕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갑수쌤이 쟤를 계속 괴롭혔다고. 그럼 상현이가 욕한 이유는 내 때문이잖아. 그럼 내만 아니면 상현이는 진짜 욕을 안 했더라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딱 조사한 다음에 이거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욕을 하고 있어. 얘가 계속 욕을 하고 있어. 그럼 모집단도 뭐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마가 수학 네가 학교 모집단 전체라고 생각하자. 그럼 네가 학교에 표본을 뽑아서 수학 성적을 조사했어. 한 명 딱 한 10명 뽑아서 수학 성적을 조사했어. 근데 너무 못하더라고. 경과 수학 진짜 못하네. 진짜 못하네. 이래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표본과 이 모집단 사이에 관계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가 수학을 못하면 얘도 수학을 못한다는 거, 혹은 얘가 수학을 잘하지만 얘는 수학을
못한다는 이런 관계를 알아야 될 거야. 그걸 먼저 알아야지 표본 가지고 모집단을 뭐 할 수 있노? 추정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걸 먼저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추정하는 게 아니고 표본이 모집단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모집단을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처음 배워보면 모집단을 구할 수 있거든. 모집단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다고 알겠니? 구할 수 있는데 표본 조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모집단의 조사가 다 가능한데 표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우리 모집단을 조사하고 표본을 또 조사한다고. 이해되겠니? 모집단을 조사하고 표본을 또 조사하는데 그럼 나는 이게 공부할 때 너무 어렵던 게 모집단을 다 아는데 표본을 왜 조사하지 이런 걸 안다고. 그럼 배울 때는 처음에 그래 배우는데 실제 문제는 얘는 어떻게 하면 표본 집단만 문제의 제시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 사이의 연관성을 공부했을까 이가. 그럼 그걸 가지고 표본 집단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하고 2번은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금방 설명한 거야. 통계질 할 때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건 무슨 조사? 전수조사. 전수조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전부 다 무슨 조사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전부 다 무슨 조사였다? 전수조사. 근데 조사 대상이 일부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뭐야? 일부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 그러니까 일부만 조사했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조사하고 있잖아, 맞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무슨 표본조사 알겠지? 네. 이 중에서 이 표본들의 일부를 우리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그럼 나는 지금 저렇게 하겠다는 건 표본을 몇 개 뽑았다는 거야? n개 뽑았다는 거야, 맞지? 네. 그 n은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다음 추출을 할 때는 자 이거는 그냥 읽고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건데 수학적으로 질문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표본을 뽑을 때는 임의 추출 혹은 임의 표본으로 뽑아야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밀양 애들의 수학 성적을 뽑고 싶어. 알겠니? 네. 근데 내가 밀양 애들의 수학 성적 뽑는데 꼭 수학 못하는 애들만 골라서 다 뽑았어. 그래서 밀양 애들은 수학 진짜 못하네 이렇게 해버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거 맞지? 그러니까 표본을 뽑을 때 이미 추출, 이미 표본 이거는 뭐냐면 모집단에서 어느 한쪽만 반영하지 않도록 어느 한쪽만 표본이 모집단의 어느 한쪽만 반영하지 않도록 임의로 추출한 건 임의 추출이라 한다고 알겠니? 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보면 나는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줄게. 그러면 내가 뽑고자 하는 게 어느 한쪽만 반영하는지 반영 안 하는지 모르잖아 솔직히. 뽑았는데 얘가 진짜 수학 못하는 애만 뽑힐 수도 있고 뽑았는데 얘가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애만 뽑힐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 건 너네가 따질 문제 아니야. 그래서 여기 통계에서 배우는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통계는 굉장히 샘플을 이렇게 묶고 세팅된 것만 배워. 그럼 이 추출은 어떻게 보냐면 항상 모집단의 분포와 뭐하고 분포와 동일한 분포로 보여. 자 무슨 말이냐면 밀양 지역에서 자 밀양이라는 모집단이 있어야겠지. 여기서 공부 잘하는 특목고 애들이 10%가 있어. 알겠니? 그다음 인문계 애들이 50%가 있어. 알겠니? 그다음 수학 포기했던 애가 40%가 있어.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밀양에 10,000명이 있으면 그럴 리 없겠네. 밀양에 학생이 1,000명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몇 명 있다는 거야? 모집단에서는 100명, 1,000명이 있다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집단에 몇 명 있는 거야? 100명. 수학 좀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애 몇 명 있다는 거야? 500명. 그럼 수학은 완전 포기하는 애 몇 명 있다는 거야? 400명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내가 표본을 10개를 딱 뽑을 거야. 그럼 그 10개에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몇 명 있어? 1명. 수학을 좀 하는 애는 몇 명? 5명. 수학을 완전 포기하는 애는 몇 명? 4명이 되게 뽑힌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선생님 표본은 랜덤으로 뽑죠. 근데 랜덤으로 뽑았는데 그렇게 뽑힌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팅된 그걸 본다. 알겠지? 세팅돼서 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표본이 우리는 그냥 하나 딱 뽑힌 거 가지고 그냥 끝내는데 사실은 표본은요. 대학교에서 표본은 수십만 번 뽑아. 한 번만 뽑지 않는다고. 계속 뽑는다고. 그러니까 표본 100개 뽑고 다시 넣고 100개 뽑고 다시 넣고 100개 뽑고 다시 넣고 100개 뽑으면 그 녀석들의 그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표본들이 있을까 이가. 네. 이해되겠니? 내가 길 가다가 미랑 애들 수학 성적 몇 점이냐 묻고 만약 말을 다 해준다고 치자. 몇 점이냐 묻고 또 몇 점이냐 묻고 시간 날 때마다 몇 점인지 묻는데 근데 다 물어본 거야. 표본들만 물어본 거야. 표본들만 물어보니까 모의고사 점수 보니까 대충 70점이래. 그럼 미랑 애들 모의고사 한 70점 나오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뽑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건데 일단은 통계조사에서 조사되는 전체를 집단한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그 조사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 1번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해, 맞지? 네. 그 표본 그 전체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거기서 말하는 이 하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 알겠지? 네. 시험 나올 거는 여기는 없었다. 자, 그래서 언제 하면 자 모집단에서 평균을 m, 모분산의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라 하자,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모집단에서 우리는 이제 표본을 뽑아. 네. 자, 첫 번째 표본은 x1을 뽑고, 두 번째 표본은 x2를 뽑고, 세 번째 표본은 x3를 뽑아서 표본의 크기가 n인 xn개를 뽑아,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헷갈리는데, 인마의 평균이 있을까, 이거? 예. 인마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을 거야. 왜냐면 세팅돼서 뽑는다 했잖아. 세팅돼서 뽑는다니까 내가 뽑은 표본은 모평균하고 같을 거라고 가정하고 뽑는 거야. 알겠니? 인마의 분산은 모분산하고 같다고 세팅된 상태에서 뽑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 못하는 부분이야. 알겠지? 이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인마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하고 같은 표본으로 뽑힌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뽑힌다고 가정됐을 때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할 거야. 알겠니? 네. 그러면 여기에는 좀 용어가 좀 많은데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표본 평균이 있는데 표본 평균은 뭐냐면 첫 번째 표본이 x1이죠. 네. 두 번째 표본이 뭐야? x2지. 세 번째 표본이 뭐야? x3고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표본이 xn이 맞지? 네. 이 표본들을 다 더해서 그 표본들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눴다고 맞지? 그럼 얘는 표본들의 뭐야? 평균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우리는 x바 이렇게 줘. 그러니까 요걸 잊으면 안 돼. 이게 뭐냐면 표본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은 EX라고 적잖아.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EX가 아니고 이 자체가 표본의 평균이야. 이 자체가 평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변해. 우리가 평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네. 평균은 안 변해. 왜 안 변하냐면 어떻게 평균이 변하니? 너네 그 수학 성적 딱 지금 평균 딱 나오면 그게 변하나? 안 변하잖아. 근데 얘는 왜 변할까? 그 얘들이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서 얘들이 변할까 이거. 네. 맞지? 그래서 얘들은 변해서 얘가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 변수예요. 얘가 확률 변수야. 그럼 이 확률 변수가 우리가 세팅되게 뽑는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xi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하고 같게 세팅돼서 뽑힐 거고 맞지? xi의 뭐야? 분산은 모분산하고 같게 세팅되어 있을 거고 맞지? xi의 뭐야?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와 같게 i가 1부터 어디까지?
표본의 크기 n 개를 이렇게 뽑을 겁니다. 맞지?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뭐냐? 자, 이거 자리가 표본 평균이 아니야. x1부터 xn을 다 한 다음에 n으로 나온 게 이게 표본 평균이야, 알겠지? 네. 그럼 적어보자. 이거 읽어봐봐, 어떻게 돼?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 이거지.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모평균하고 같다. 항상 모평균하고 같다. 알겠니? 항상 모평균하고 같다고.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아까 내가 표본을 뽑을 때 세팅되게 표본을 뽑는다 했잖아. 그럼 세팅되게 뽑는다는 건 저기 표본 x1의 평균은 뭐지? m, x2의 평균도 뭐죠? 네. x3의 평균도 뭐죠? xn의 평균은 뭐지? 네. m. 쌤 표본인데 뭐 평균하고 일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하면 내가 뭐 먼저 대학교 통계를 배워야 돼. 우리는 정말 고등학교 통계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얘는 n분의 1에 이렇게 될까 이거? 예. 그럼 얘는 뭐야? n분의 1에 자 표본 평균 표본의 평균이니까 평균 m이지 맞지? 네. 그게 몇 개 있어? n 개 있다고. 그래서 이게 m이라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다. 알겠니? 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다. 알겠니? 예. 오케이.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거야. 얘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야. 모분산을 뭘로 나눈 거랑 같다? 표본의 분산으로 나눈 거. 그럼 요거는 뭐냐면 그냥 이 생각이야.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뭐 하는 거야? 분산의 뜻이 뭐야?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잖아. 네.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잖아. 네. 그럼 잘 생각해봐. 모집단이 10,000개가 있는데 표본이 100개가 있어. 네. 그럼 10,000개가 흩어진 게 많이 흩어져 있겠나? 100개가 흩어진 게 많이 흩어져 있겠나? 10,000개가 많이 흩어졌겠지. 또 동일한 분포로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사실 100개가 더 많이 흩어질 수도 있어, 맞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버리면 이건 못 푼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100개가 적게 흩어질까, 이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야? 원래 분산보다 이 분산의 크기는 작겠지. 흩어진 정도가 작아야 되니까, 맞지? 그럼 얘는 증명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수목이는 안 봐서 왜 이게 n제곱으로 나오고 이게 왜 n으로 나오는지 별로 모르겠네. 좀 봤으면 좋았을 건데 이걸 수목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다, 알겠지? 너무 쉬운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ax 더하기 b의 평균은 a 평균 더하기 b거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의 분수하는 거지. 그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나 그거 이렇게 빼게 된 걸 각각으로 찢어서 할 수 있다 했지. 그 이유는 뭐지? 시그마라고 치면 시그마는 합의분이잖아. 합은 각각을 찢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야?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지. 얘도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지. 얘도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지. 그럼 얘는 n 제곱분의 1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몇 개 있지? n 개 있지. 그러니까 n분의 뭐야? 시그마 제곱. 그럼 세 번째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평균 시그마 제곱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거는 뭐냐면 네. 표본을 비보건 추출하는 경우는 그 n이 충분히 크면 사실 비보건 추출하면 표본이 10개 모집단이 10개 있는데 표본은 5개 뽑았고 그러면 5개를 안 넣고 또 5개 뽑으면 이 5개하고 이 5개는 다를까요 솔직히. 네. 그럼 다른데 n이 충분히 크다고 보통 10,000개 이상은 충분히 크다거든. 그럼 10,000개에서 표본을 10개 뽑았어. 그걸 넣고 다시 10개 뽑든 아니면 안 넣고 10개를 뽑든 똑같이 10개가 뽑힐 확률은 거의 없잖아.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표본이 충분히 크면 어차피 보건이나 비보건하나 똑같다. 알겠니? 네. 그럼 분사확률만 표본평 자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된다. 자 일자 자 미리 이야기할게요. 진도 끝났다. 이게 진도 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진도 끝이야. 그러니까 내 통계에서는 점수 못 받으면 안 돼. 근데 너무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 근데 너무 어렵게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문제를 좀 열심히 잘 읽어야 돼. 통계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식 딱 2개만 더 배우면 되는데 그 2개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볼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지?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의 이거는 x바의 분포죠.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분포보다 평균을 중심으로 더 뭐하지? 밀집돼 있다. 왜? 왜? 이유는 왜? 분산이 n분의 1배 됩니다. 모집단 분산, 모분산의 이런 설명이 이 책에는 없어. 알겠지? 왜냐면 너네는 과학부를 갖긴 했지만 과학부에서 하는 게 완전 대학교 교재책까지는 하진 않잖아. 이것도 사실은 똑똑한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세팅된 문제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학별 고사를 칠 때도 창문 한쪽만 앞수망도 투명한 서늘하게 소개하지. 대학교에 그러니까 이 부분 대학교에서 분명히 정규 분포나 이상률 분포나 이런 거는 시험을 잘 나오거든. 근데 통계적에서 추정 쪽에서는 잘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나온다면 거는 항상 이 질문을 제시하고 내거든. 그냥 바로 풀으라고 안 하거든. 그럼 이 질문을 왜 항상 제시하겠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분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완전 제시할 때도 있지만 제시 안 하고도 내도 되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분계수의 정의나 대학에서 배우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똑같다고. 그 정의 안 해도 너네가 알던 지식 수준으로 풀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겠니? 근데 꼭 통계할 때는 이 부분은 항상 제시하고 문제로 나오거든. 맞지? 쌤 제시 안 했던데요 하면 당연히 너네가 안 했던 그 기준으로 풀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학교 시험은 제시 안 할 수도 있잖아. 학교는 어차피 배울 거 이것만 배우니까. 알겠니? 근데 대학교에서는 왜 그걸 제시하냐면 대학교에서는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이가. 그럼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그 문제를 딱 요걸 제시 안 하고 풀면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푸는 거하고 대학교 수준으로 푸는 거는 답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요거의 전제하에 풀어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항상 이게 제시가 된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표본을 뽑는데 표본을 뽑을 때 그 뽑은 표본은 뭐야? 모집단하고 분포가 뭐야? 동일한 상태로 뽑힌다는 게 가정이 돼야 돼.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평균의 n분의 이거가 되고 그럼 n분의 이거의 평균이 되고 그럼 n분의 1의 평균의 n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나왔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설명된 거는 이렇게 설명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지 별 정확한 설명은 아니야. 이게 절대로 정확한 설명은 아니야. 알겠지? 네. 자 보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이거래. 1, 3, 5, 7, 9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문제의 예로서 그냥 이래 된다. 이래 딱 보여줘. 그 우리가 증명은 그게 아니잖아. 증명은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 넓이 뭐야? 2분의 1이 뭐야? 2 곱하기 3이니까 넓이가 3이지. 네. 그래서 앞으로 삼각형 넓이는 6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다. 이게 증명이가? 아니다 이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증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 문제 하나 제시하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을 6변 곱하기 높이다. 이래 증명되어 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건 네. 증명이라고 볼 수 없잖아. 알겠니? 네. 문제 하나 딱 제시해놓고 그냥 이게 증명이다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알겠지? 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배우면 졸라 어려워.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다시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몰라 그때 확통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수학은 재미없더라고. 근데 통계가 너무 재밌더라고. 왜냐면 쌤 경우의 수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 근데 이 부분 하니까 교수님이 계속 욕하는 그때는 멍청했으니까 하는 거야. 교수님 계속 헛소리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아는 게 아닌 게 많으니까 계속.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다 아는 거였거든. 요 앞부분까지 내가 다 아는 건데 계속 여기서 추정하는데 계속 헛소리 추정하는 뭐 비모수 통계, 모수 통계, 모수 통계는 이렇지만 비모수 통계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아 이건 내가 할 부분이 아니라 해서 교수님한테 처음에 갔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이 왜 이렇지 않냐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님한테 되게 혼났거든 그냥. 엄청 혼났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뭘 질문했냐면 이걸 질문해. 내가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말라 하는 거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교수님은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교수님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몰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수능 문제 풀라 해도 못 풀어. 지 전공이 아니면. 만약 내가 통계학 전공이잖아. 그러면 미적분 30문제 못 푼다 해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했던 실수가 가장 뭐냐면 내가 왜 수학과를 갔냐면 난 딱 하나야. 수학 문제를 내가 못 푸는 게 하나도 없고 싶어서 간 거든.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간 거지. 뭐 다른 거지. 뭐 너네처럼 음흉한 생각으로 대학을 가지는 않았다고. 너네처럼 뭐 돈 많이 벌어야지, 서울대 가야지, 카이스트 가야지 이런 음흉한 생각으로 가지 않았다고. 나는 만약 그 생각을 했으면 난 진짜 서울대학교를 갔을 것 같거든. 근데 나는 그냥 수학과를 가면 내가 못 푸는 수학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제도 그 고3 수업하는데 그냥 내가 오늘 상윤이한테 월요일날 수업을 안 한다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 게 내가 어제 애들한테도 내가 뭐 서운하다 내가 실수라면 실수인데 내가 수요일날 애들한테 월요일날 수업을 한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어제 딱 됐는데 딱 몸이 너무 힘든 거야.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야. 내 지금 서서 하는 수업 이번 주에 어제는 계속 앉아서 수업했거든. 미안하지만 이건 잘못됐지만 그래갖고 딱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근데 애들이 내가 먼저 쉬지 않고 애들 계속 쉬자는 거야. 오케이 잘됐다 해서 딱 이렇게 잡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은 어제 내가 그 애가 미적분 문제를 딱 질문을 하길래 그걸 딱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아, 왜 어떡하지 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한 1분만 고민하고 풀었어. 그리고 딱 봤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현이가 내한테 보통 너네들이 내한테 딱 질문하면 난 솔직히 답이 이래 이래 될 거라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걸 풀거든 사실은. 근데 질문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일단 닥치는 대로 풀어보자 해서 풀니까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그런 것들이 싫어갖고 대학교를 갔거든. 왠지 수학과 가면 모든 수학 문제를 보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절대. 그래서 그 뭐지 내가 대학교 가서 제 1학년 때 3월달에 제일 첫 번째 수업이 지금까지 내가 고등학교 때 풀었던 수능 30분 문제 모아놨었거든 그때. 그걸 교수님한테 들고 와서 풀어주세요 이랬다고. 또라이 새끼잖아 또라이 새끼. 되게 화내시더라고. 난 등록금도 아깝고 이런 거 배우려고 왔는데 와 이러노 이래하니까 아 그게 수학은 아니었던 거지. 우리나라 수학은 솔직하게 말해서 선발하기 위한 시험인 거지. 선발하기 위한 시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시는 결국 뭐냐면 하나의 문제 풀이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걸 보여준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쌤 설명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설명한 아마 쌤 근데 뭐지 경남과학부는 쌤처럼 설명한다 하더라고. 상과학부도 쌤처럼 할 거야. 왜냐면 작년에는 참가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상자에 13579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자 그때 크기가 5인 모집단에서 한 장의 크기를 이미 추출했어. 그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확률 변수 x라면 1이 나올 확률 5분의 1이지. 2가 나올 확률 여기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지. 그럼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곱하고 다 더한 게 평균이지. 그럼 이 5가 뭐죠? 모집단이잖아. 네. 모평균은 그럼 표준편차는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니까 8 이렇게 나왔다고 알겠니? 네. 그럼 내가 표본의 크기가 뭐인 거? 2인 표본을 추출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첫 번째 표본을 x1, 두 번째 표본을 x2라고 추출해. 네. 그럼 1 뽑고 1 뽑으면 표본 평균은 뭐죠? 1. 4 뽑고 1 뽑으면 표본 평균은 뭐야? 2. 5 뽑고 1 뽑으면 표본 평균은 뭐야? 3. 이렇게 된다고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전부 다 뭐야? 표본 평균이지 맞지? 그럼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표본 평균은 뭐야? 사실은 얘들이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서 이 값들은 계속 뭐야? 달라진다 했지. 그러니까 변수잖아. 그럼 얘를 이제 확률 변수로 나타낸 거야. 표본 평균이 1일 때 아까 그게 25개의 양이거든. 그럼 25개 중에 1이 나오는 게 한 개잖아. 그러니까 25분의 1인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확률 변수가 2일 때는 누군데?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표본 평균이 2인가 25분의 2잖아. 표본 평균이 3인 게 25분의 3이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표본 평균들의 확률 분포를 구한 거야. 알겠니? 인마의 평균을 구했어. 그러니까 5잖아. 아까 뭐 평균이 뭐였죠? 그러니까 똑같아. 인마의 분산을 구했어. 아까 분산이 8이었거든? 그럼 인마 분산은 뭐죠? 4. 아까 분산이 8이었거든? 근데 표본 몇 개 뽑았어? 2개. 그러니까 2분의 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해 놨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좋은 증명은 아니라고. 알겠지? 표준 편차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주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진도.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숫자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한 개를 이미 추출할 때 공이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가 있다. 평균과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밑줄 쳐봐. 그거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라 했지. 네. 그럼 주머니에서 임의를 추출하잖아. 네. 그럼 주머니는 우리가 조사하는 대상 전체 맞아 아니야? 맞지? 네.
그러니까 모집 주머니 이 주머니에 모집단이라 적어. 모집단. 이 주머니에 모집단이라 적어. 모집단이지. 모집단을 조사하지. 그럼 지금 밑줄 친 거 무슨 조사야? 밑줄 친 거 무슨 조사야? 전수조사. 얘 지금 전수조사에서 평균 분산 표준비쪽 구하라는 거죠. 그럼 0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1개고 1이 나온 거 10개 중에 2개고 2가 나온 거 10개 중에 3개고 3이 나올 거 10개 중에 4개니까 평균은 곱하고 다 나오면 되고 그 다음 분산은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면 되니까 그거 전수조사에서 그거란 거야. 알겠니?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이제 뭐야? 이 중에서 크기가 뭐예요?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요. 맞지? 그럼 하나를 뽑고 다시 넣고 또 하나를 뽑고 다시 넣고 또 하나를 뽑고 다시 넣고 또 하나를 뽑고 4로 나눈 게 확률 변수 x고 그게 표본 평균이라고. 알겠니? 네. 그러면 그거 표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있지. 근데 졸라 어렵죠. 맞지? 표본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000개죠. 10,000개. 무수가 아니고 개수는 뭐야? 숫자 10,000개잖아. 처음에 하나 뽑힌 게 몇 개야? 10개잖아. 10개. 아니 표본의 개수가 4개로 뽑는다 했지. 이게 뽑히는 종류를 보자고. 0부터 공이 몇 개 들어있다 했어. 그럼 첫 번째 x1이 될 게 몇 개지? 10가지잖아. 그럼 다시 넣고 또 x2 될 것도 몇 가지야? 10가지. x3 될 것도 몇 가지야? 10가지. x4가 될 것도 몇 가지야? 그럼 얘는 표본의 크기가 4개인 표본을 뽑는다면 10,000가지의 표본이 뽑힌다고. 이해되겠냐? 네. 그럼 어떻게 조사해? 맞지?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아까 평균, 뭐 평균이 뭐였지? 아까 뭐 평균이 뭐였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 평균과 같으니까 이거는 2가 맞니?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이지. 네. 아까 뭐 분산이 뭐였죠? 1. 그걸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되니까 이건 4분의 1. 여기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알겠니? 네.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공식만 외워버려도 된다 이거. 자 다시 보자. 자 어느 동그라미처럼 어느 무슨 뜻이야? 모집단. 어느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모집단이야. 어느 있으면 걔는 무조건 모집단이 알겠지? 하루에 몇 개의 비누? 10만 개의 비누를 생각한다. 비누의 평균 무게는 100이래. 그러면 이 100은 평균이잖아. 네. 그럼 이거는 무슨 평균? 5평균이라고. 알겠니? 네.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분산은 뭐야? 4. 이거는 무분산이야. 맞지? 네. 이 무게는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낼 때 이 책의 정규 분포를 위하여 제품 근거에서 무게가 98 미만인 비누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다면 하루에 평균 몇 개의 불량품이 생기냐 했지? 맞지? 그 무게가 x가 98보다 뭐야? 작을 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네. 맞지? 그러면 x에서 뭐를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보면 98에서 뭐를 빼고 100을 빼고 2로 나누면 요게 뭐야? 표준 정규 분포 Z가 되고 얘가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오케이? 네. 그럼 정규 분포 표 찾아봐봐. 자, 정규 분포는 항상 거기 보면 0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알겠니? 근데 정규 분포가 항상 좌우대칭이니까 일단 1을 알아야 되니까 1은 여기 있을까 얘가? 그럼 1은 아니 1은 정규 분포에는 마이너스 1이 없다. 알겠니? 정규 분포에 마이너스 1이 없다. 알겠니? 일단 1을 찾아야 될까 얘가 맞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럼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죠. 알겠니? 네. 그럼 정규 분배는 이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확률을 어떻게 찾는 거야? 0.5에서 0부터 z가 1까지의 확률을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왜냐면 연속 확률 분포는 함수값하고 뭐지? 그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니까 값이 중요하진 않아. 하나의 함수값. 범위가 좀 그치. 거기 1.00이 뭐야? 0.3424. 그럼 여기 0.3413 빼면 답이야. 알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0.5 곱하기 여기 0.3413이가 네. 0.1587 알겠지? 네. 자 2번이 어려워. 수목이가 안 봐가 걱정되는데 2번이 어려워. 별표 하나 칠게요. 자 2번이 어렵진 않고 2번을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이제 뭐냐면 자 어느 비는 후 4개를 상자에 붙여서 판매한다고 생각하자. 4개를 맞지? 네. 그럼 얘는 표본이 몇 개 뽑는 거야? 4개를 뽑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하나 뽑고 이걸 한 상자로 만들었을 건데 그럼 이 한 상자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겠지. 알겠니? 네. 그럼 봐봐 98g 미만이 분량이라 했잖아. 맞지? 근데 얘는 한 상자 98g 미만이 분량이라 했잖아. 맞지? 그럼 4 곱하기 98이 뭐야? 390이잖아. 네. 그럼 상자의 무게는 보통 무시하잖아. 그죠. 392g 미만이면 분량이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네. 그러면 이 제품 보면 한 상자의 무게가 392g 미만인 것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그대로 돼 있네, 맞지? 네. 그럼 하루에 평균 몇 상자의 불량품이 생기냐 이 말인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조금 어려워. 자, 하루에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해? 10만 개를 생산해, 맞지? 맞지? 그러면 10만 개를 생산했는데 이 10만 개 중에 내가 하나를 딱 뽑았어. 네. 그럼 얘가 불량품이 될 확률은 뭐야? 10만 개 중에 하나를 딱 뽑았어. 네. 불량품이 될 확률이 뭐야? 0.1587이지. 또 하나를 뽑았어. 불량품이 될 확률은 뭐야? 또 0.1587이지. 또 하나를 뽑았어. 불량품이 될 확률은 뭐야? 그럼 그 하나하나는 무슨 시행이지? 독립시행이지. 그것까지는 혹시 봤니? 하나하나는 독립시행이지. 그럼 x는 따른다고 뭐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하나하나가 독립시행이니까. 근데 내가 몇 개를 뽑지? 10,000개지. 모집단에서. 모집단은 10만 개잖아. 맞지? 거기서 불량품의 확률은 뭐야? 0.1587이지. 네. 그러면 x가 불량품일 평균은 뭐야? 1587이지. 불량품일 거. MP 아니에요? MP. 이거 봐. 많이 10만이니까 이거 뽑아야 되나? 잠시만 미안하다. 몇 개의 불량품이 생기겠냐 이제. 아까 불량품의 확률이 0.1587이랬지, 맞지? 네. 그럼 몇 개면 10,000개 중에 몇 개? 10만 개 중에 0.1587이니까 얘는 뭐야? 15,870개가 생기겠지, 맞지? 네. 그래서 이게 답이네. 잠시만 내가 좀 잘못 설명했다. 자 다시 보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비누 하나의 평균이 모평균은 뭐라 했어? 네. 100이라 했고 모표준 편차가 뭐라 했어? 2요. 2라고 했지 맞지? 네. 맞지? 그러면 내가 한 상자에 4개를 넣어서 판다 했잖아 맞지? 네. 그럼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을까요? 표본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되니까 1이겠지 맞지? 이해되니? 표본 평균은 비누 하나 4개로 판단했다가 맞지? 표본 평균은 뭐야? 모평균하고 같을 거야 되고 표본 분산은 뭐야? 모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될까 이거 맞지? 맞지? 근데 4개를 한 상자로 판다 했잖아 맞지? 맞잖아 4개를 한 상자로 그럼 얘는 뭐야? 상자의 무게가 392 미만이라는 거는 x바의 4배가 뭐야? 392보다 작은 게 불량인 거죠. 네. 맞지? 맞잖아. 한 상자에 4개를 판다 했잖아. 그럼 x바의 4배가 392보다 작은 게 불량이잖아. 그러면 x바가 즉 4개의 평균 4개의 합이 392 미만인 게 불량이잖아 맞지? 네. 그럼 표본이 뭐야? 98보다 뭐야? 자. 작은 것들이 이게 불량인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네. 맞지? 네. 그렇지? 그럼 하루에 몇 상자의 평균 하루 평균 몇 상자의 불량품이 생기겠냐 말했잖아 맞지? 그죠. 그럼 표본 평균이 98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자고 알겠지? 네. 그럼 얘는 여기가 Z로 바뀌겠지? 그죠. 맞지? 네. 근데 98에서는 뭐를 빼야 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야 되겠지. 이거의 맞죠. 평균. 네.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빼야겠지. 알겠니? 표준화 시킬 때는 X바를 지금 표준화 시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야 되고 표본 평균의 뭐야? 표준 편차를 빼야겠지. 맞지? 그럼 얘는 P가 Z가 되고 네.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100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2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겠지. 맞지? 그럼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은 여기 있는데 그럼 정규분포에서 2를 찾아. 2 한번 찾아봐. 2가 0.477. 그럼 얘는 0.5에서 빼기 P 이거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0.5 빼기 뭐야 0.477이지. 네. 그럼 얘는 뭐야 0.0228이지 맞지? 네. 맞지? 네. 맞지? 그러면 이제 표본으로 이제 했을 때 불량품이 생길 확률이 뭐야? 0.0228이라고 했지? 몇만 개를 생산한다 했어? 10만. 10만 개. 그럼 불량품은 뭐야? 2280개. 아! 상자. 상자니까 표본이 2280개고 맞지? 네. 그러면 상자는 몇 개가 하나 상자야? 4개가. 그걸 4로 나누니까 570상자가 불량품. 이게 어려워. 쌤도 솔직히 살짝 버벅댔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걸 안 하고 갑자기 풀면 어려워. 처음엔 되게 쉽거든. 아니 처음에 좀 어렵거든.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쉽거든. 근데 이게 안 하면 시험에 딱 나오면 여기 갑자기 버벅대서 갑자기 막혀. 나도 금방 뭐랄까 하다가 갑자기 이게 막혀.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자 보자. 어느 뭐야? 모집단 맞지? 네. 그럼 모집단의 평균이 뭐야? 212. 212.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뭐야? 19. 10. 자 n명의 기록을 이미 추출할 때 n명의 기록의 평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야? 212 맞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100을 뭘로 나눠? n으로 나눠.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얘를 표준화시켜야지.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 210에서 뭐를 빼고 212를 빼고 루트 n분의 10으로 하는 거야. 아니야? 네. 그 다음에 z가 되고 214에서 211을 빼고 루트 n분의 10.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나? 예.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 5분의 루트 n 그러면 n이지 맞지? 네. 이게 0.95보다 크대. 그러면 이게 0.475보다 커야 되는 거야. 맞지? 네. 0.4750이 이게 요게 1.96입니다. 표준 편집에서 찾아보면 유명한 수가 있는데 맞죠? 1.96 맞지? 그러면 봐봐 0부터 1.96까지가 0.4750이야. 네. 그러면 5분의 뭐야? 루트 n이 1.96보다 뭐 해야지? 커야지, 크거나 같아야지 더 늘어날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합니다. 곱한 다음에 항상 숫자는 더해지 같다. 이런 거는. 그래서 분명한 걸 자연수야. 표본이 0대 96.04개 뽑으면 못 뽑잖아. 네. 그럼 96개 뽑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97개. 오케이?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도 가봅시다. 요거하고 마치 모비율은 내일 할게요. 네. 왜냐면 요거 하면 끝이라서. 모비율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학교에서 작년에는 안 했다. 똑같은 건데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안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거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은데 모비율이라고 그래. 모비율. 근데 아까 뭐라 했니? 아까 추정 뭐라고 했니? 우리가 표본 가지고 뭐를 추정한다 했어? 모집단을 추정한다고 맞지? 그럼 표본하고 모집단의 뭐를 알아야지? 관계를 알아야지 추정할 수 있다 했지? 지금까지 관계 배웠지? 끝났지 관계? 그러면 이제 추정할 거야 이거. 그럼 추정하는 거는 쉽다 했던 게 공식 몇 개 있다 했어? 진짜 2개밖에 없잖아. 이거 외우면 그치? 이거 외우면 자 뭐냐면 이건 겁니다.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0부터 1.961 요 부분의 확률이 0.4750이거든. 알겠니? 네. 그럼 마이너스 1.96에서 이 부분이 알겠지? 네. 이 부분의 확률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1 부분의 확률이 0.95 맞니? 네. 그걸 95%로 신뢰 구간으로 추정한다고. 알겠니? 네. 그럼 우리가 자 모집단이 x가 있어. 알겠니? 네. 자 근데 잘 봐. 잘 들어. 이걸 모평균이라 하지. 맞지? 네. 이걸 모분산이라고 부르지. 맞지? 이걸 모표준 편차로 한다. 맞지? 네. 자 모집단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알아. 알겠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알아. 네. 추정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추정한다는 게 아니야. 야 이걸 아는데 왜 추정하는 거야? 이걸 아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를 모르니까 뭐를 뽑은 거야? 표본을 뽑은 거야. 크기가 뭐인 거? n. 알겠니? 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이라고 갖고 표본 분산의 평균의 표준 편차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알겠지? 네. 맞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자료가 10,000개가 있잖아. 10,000개. 네.
자료가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 중에 10,000개를 다 조사 못하니까 표본 100개만 조사한다고 맞지? 네. 그 100개의 평균, 100개의 분산, 100개의 표준 편차 있잖아. 그게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추정하는, 야 이걸로 왜 추정해? 이거는 이미 모집단은 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표본 평균 하나 있고 네. 표본 분산을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를 S라 하거든. 표본 분산을 S 제곱이라 하거든. 이걸로 추정하는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봐봐. 추정한다는데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정부의 수명의 표준 편차는 100시간이라고 한다. 그때 이미 추출한 몇 개? 100개의 평균 수명이 1800시간. 100개의 평균 수명이래. 네. 그러니까 표본 100개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야. 아. 어느가 아니고 100개의 평균 수명이잖아. 네. 인마로 추정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추정한다고.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뭐가 달라? 앞에 문제 읽어봐봐. 앞에는 뭐야? 어느 회사에 10,000개의 비누를 생산한다. 생산된 비누의 평균이 100이다. 100이 뭐야? 모평균이잖아. 알잖아. 왜 추정해? 그러니까 문제 풀었지 그냥. 알겠니? 네. 근데 얘는 모평균이 문제에 있어 없어? 없잖아.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평균을 읽어봤을 때 뭐야? 이미 추정 100개 표본의 크기가 100인 100개의 평균 수명이 1800시간이라고.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신뢰도 95%로 추정한다는 거야. 그럼 신뢰도 95% 추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저 100개의 평균은 표본의 크기가 100이고 맞지? 맞지? 표본 평균 x1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 x1이 1800이라고. 이걸 가지고 추정한다고.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의 확률이 뭐야? 95%. 0.95%지. 네. 그럼 확률을 빼서 이것만 하자. 네. 알겠지? 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Z는 뭐야? Z는 뭐라고 해야 될까? X 마이너스. X 그다음 이거에 뭐야? 평균에서 이거의 표준 편차를 뺀 거랑 똑같잖아. 네. 맞지? 네. 맞지? 네. 그렇지? 그럼 아까 내가 뭐라 했어? 표본을 뽑을 때는 굉장히 세팅되게 뽑는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데 이거의 평균은 뭐죠? 모평균이죠. 맞지? 네. 이거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요래 적을 수 있죠. 요렇게. 맞죠. 맞지? 네. 그럼 그걸 여기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맞냐? 그럼 우리는 뭘 추정한다 했어? 뭘 추정한다 했어? 뭐. 모평균을 추정한다며. 맞잖아. 네. 모평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본 평균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그냥 표본 평균이니까 이거 x바라고 하자. 알겠지? x바 이렇게. 우리는 뭘 추정한다고? 얘를 추정한다고. 맞지? 얘를. 그러면 얘로 정리할 거야. 얘로 정리하기 위해서 뭐야? 얘를 정리해서 하기 위해서 뭐야? 마이너스 1.96에 뭐야? 시그마 곱하고 맞지? x바 마이너스 1.96에 시그마가 되고 맞지? 맞지? 우리 뭘 추정한다고? 얘 추정한다고. 그럼 모평균만 남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에 뭐야?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더하기 1.96에 뭐야? 시그마잖아. 맞지? 네. 그럼 모평균은 어떻게 돼? 표본 평균에서 뭐야? 1.96에 뭐야?
지금 하고 방법보다는 항상 크게 나왔고 표본 평균에서 뭐야? 더하기 1.96이 뭐야? 지금 하고 방법보다 작잖아. 네. 그럼 표본 평균 알지? 1800이. 그 다음에 이거 알지? 이거 100이라고 알려줬잖아. 네. 맞잖아. 그러면 모평균이 요 범위 있으면 신뢰도 95%로 수정.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재미난 거 하나 기억할 건데 뭐냐면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치자, 알겠지? 네. 이렇게 추정을 못 한다는 거지. 만약에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키의 평균을 조사하는데 그 다 조사하면 값이 딱 나올까 얘가. 네. 그럼 그거는 지금 뭐야? 모평균이 알겠니? 근데 모평균을 추정하려면 야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175에 1에 추정을 못 한다고. 어떻게 추정하는데 정확하게 딱 값을 추정하겠나? 그 어떻게 추정하겠나? 범위로 추정한다고. 173부터 177까지 이 모평균은 177에서 173부터 177까지 있다. 이래 추정한다고. 그래서 너네 혹시 대통령 선거나 선거할 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45%입니다. 이래 안 나오거든. 43%에서 47% 사이 있고 표본 오차 신뢰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95%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 한번 잘 봐. 그거.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말한 걸 듣고 진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봐. 이게 그 한국 갤럽에서 뭔가 좋은 한국 갤럽 딱 들어가면 있거든. 그 내일 한번 내도 찾아서 보여줄 건데 그렇게 조사해 간다. 알겠니? 그러면 요게 만약에 2.58이고 네. 이게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58이면 요 부분이 0.497호거든. 그럼 이거 두 배 하면 0.49 50이거든. 그럼 두 배 하면 얘가 0.99거든. 네. 그러니까 얘는 99%로 추정했다. 그래서 99%는 그냥 2.58로 바뀌면 돼. 알겠니? 네. 그 아까 이 문제를 만약에 풀려면 이 문제는 이건 거야.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표준 편차는 뭐야? 100이라고 했지. 네. 이미 100개의 순간이 평균이 이걸 때 공장에서 95%를 추정해라 했지 않았지? 네. 그럼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이라고 알겠니? 네. 1800에서 95% 추정이니까 빼기 1.96이 뭐야? 루트 뭐야? 100분의 뭐야? 표준 편차 100 맞냐? 네. 보다는 모평균이 뭐하고? 크고 1800에서 더하기 1.96이 뭐야? 루트 100분의 100보다는 작다. 이러면 이게 95% 추정. 알겠니? 그럼 99%를 추정하려면 여기를 뭘로 바꾸면 돼? 2.58. 자, 짜증나는 건 뭐죠? 소수점 계산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 헷갈리지 말라고 1.96을 95%를 이걸 2로 99%를 2.5로 바꿔서 그냥 문제에서 그냥 95%의 2를 써라. 99%의 2.5를 쓰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애들이 이거는 너네 선배들이 잘못해서 벌 받은 거예요. 옛날엔 그냥 이거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 계산한 게 수학이나 안 해서 그냥 95%는 2로 써라 했어. 99%는 2.5라고 쓰라 했어. 내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쌤이 2라고 저 95%는 2로 쓰고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기서 단 이렇게 나오면 95%의 수정을 2로 쓰라 이 말이거든. 근데 절대로 안 나오더라 요즘 절대로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1.96하고 2.58은 외우고 있으면 좋아. 안 외우면 어차피 나와. 무조건 이렇게 1.96이래 나와. 95%는 알겠니? 그럼 이번은 뭐냐면 어느
99%를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냐면 이걸 신뢰할 수 있는 구간. 왜? 모평균이 여기 있을 확률이 95%라고요. 그럼 이 길이를 실내 구간의 길이를 해야 돼. 그럼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빼지?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네. 그러니까 얘는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가 실내 구간의 길이야. 알겠니? 네.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를 95%의 경우로 일치하기 이 같거나 작게 유지하는데 99%를 추정한대. 네. 99%를 추정하는 게 이게 뭐야? 99%를 추정하려고 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1의 신뢰도와 경우와 같거나 뭐야? 작게 유지한다 했잖아. 네. 이걸 만족하는 루트 n이 뭐냐 찾아내는 거야. 요거 이 약분될 거고 백병이 약분될 거고 짜증 날 거야. 이거는 어차피 해야 돼, 알겠지? 그냥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걸 풀면 알겠니? 짜증 나잖아. 답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74개. 알겠니? 끝. 진도 끝. 그래서 숙제를 하나 조금만 줄게요. 숙제가 뭐냐면 10-6번까지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요. 머리가 졸라 아프다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알겠니? 네. 머리가 졸라 아프다는 일이 생겨야 돼. 지금 이 설명만 듣고 이게 완벽하게 이해될 수는 없어. 내가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걸 일부러 안 알려줬어. 왜 안 알려줬냐면 닥쳐봐야 돼. 뭐가 지금 내가 헷갈리는지를 지금 너네는 몰라. 그냥 이래 풀면 되겠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일 만났을 때 쌤 풀리긴 풀리는데 근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너네가 공부 잘한 거고 쌤 풀리는데요? 별로 안 어려운데 하면 공부 잘못된 거야. 알겠니? 그냥 정확하게 말할게. 지금 너네가 푸는 방법은 다 배웠어. 근데 풀면서 쌤 풀리네. 너네 이런 거 전문이잖아. 상윤이 전문이잖아.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풀리는데 애매한데 전문이잖아 이런 거.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말할게. 쌤이 정확하게 다 알려는 줬어. 알려는 줬지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 알겠지? 그거는 내일 설명하면서 확통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통계 그거 들어갈게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